자, 지난주에 사례 개념화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상담 목표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가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그러면 합의된 상담 목표,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말의 뜻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 되죠. 그래서 일단 목표를 합의를 하면 안정성은 일단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할 때 종종 이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냐라고 자꾸 물어요. 물으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감정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불안 케이스다, 우울 케이스다, 화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화를 줄이면 되고 불안을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화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들을 줄이면 되잖아요. 부정적 감정이 줄어야 그래야만 사람들의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정의 영향을 받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늘어나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게만 딱 알아도 이 케이스는 화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 케이스는 불안을 줄이면 되는구나. 이 케이스는 우울을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이제 안정감이 생기죠. 그럼 우리 잃어버릴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주제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방향성,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들이 종종 잘못 살고 있을 때, 혹은 상담에서도 상담자들이 상담을 잘못할 때, 종종 쓰는 표현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맴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맴돈다는 말 쓰잖아요. 네. 혹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래서 왠지 어디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로 또 오잖아요. 상담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맴돈다, 제자리로 다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 산다 그러면 이제 맴도는 사람들이죠. 맴돌면 잘못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론가 꾸준히 가죠. 꾸준히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상담도 쭉 하면서 상담이 이렇게 진전이 있고 이게 진행이 계속 되면 우리가 상담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인간 존재가 어디론가를 꾸준히 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방향성의 측면인데 어디론가 가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살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인데 그 어디론가 간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갈 거냐 그 어디를 정해주는 게 목표다. 목표잖아요. 이제 상담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요번에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지,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졸업해야지. 이게 졸업이 목표지 않습니까? 또 상담사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요번에 1급 자격증 따야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자격증 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내가 내 상담소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목표잖아요. 이런 목표들이 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기? 천국. 그렇죠. 천국 가기. 이 방향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는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합의된 상담 목표가 이제 내담자하고 합의한 사회적인 목표, 사회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목표의 방향성의 또 다른 측면이 임상적 상담 목표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론적인 상담 목표를 정하죠. 그 이론적 상담 목표가 임상적 상담 목표입니다.
임상적 상담 목표, 예를 들어 정신분석적 입장을 취했다? 그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내가 불안을 어떻게 다룰 건가? 불안 줄이기를 합의를 했는데, 그럼 불안 줄이기의 정신분석적인 목표는 뭔가? 이게 임상적 상담 목표잖아요. 불안 줄이기의 정신분석적 임상적 상담 목표는 뭘까? 이거를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의했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고 했던 것 중에 이론에 대한 숙지,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머릿속에 배운 건 있고 적용은 안 되고, 그래서 배운 거 상관없이 상담하고, 뭐 이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네,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배운 대로 해라.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뭐 한 대로 하지 말고, 그렇지, 사한 대로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하다가 보면 자꾸 자기가 사한 대로 해요. 자기가 했던 방법들, 자기가 살면서 터득했던 방법들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 상담 목표 이런 거를 정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예를 들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는 뭐하고 연결되지? 그럼 정신분석 이론적 설명이 있잖아요. 불안이란 무의식적 충동이 의식세계에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의식화되려고 하면 불안이 높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 설명이잖아요. 설명이니까 그 정신분석적 설명을 가지고, 그러면 불안은 무의식적 충동과 관련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얘기랑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무의식적 충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 내담자가 말하는 데이터에서는 이게 뭐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 이론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론을 머리로만 배웠고 그 머리로 배운 것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내담자하고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모르는 거다. 사람들은 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해보라 그러면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알매도 수준이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지식이 내면화되어서 내 속에서 느껴지는 측면에 이제 아는 게 있고, 또 그것이 느껴지기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이런 또 알미 있잖아요. 이렇게 알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방향성하고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에게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상담 이제 끝날 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 끝날 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가 불안 줄이기로 쭉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불안만 줄어들면 끝난 거잖아요, 얘기가. 맞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마음을 확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체크를 합니다. 마음 체크할 때 기분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합의된 상담 목표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잡으니까 아까 얘기한 불안 줄이기, 화 줄이기, 뭐 우울 줄이기, 수치심 줄이기, 뭐 좌절 줄이기, 뭐 등등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잡기 때문에 지금 불안이 어떻게 됐냐, 뭐 화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자꾸 체크를 해요. 확인을 자꾸 합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화가 줄었어요. 불안이 줄었어요. 그러면 수치심이 줄었어요. 줄면 우리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끝. 물론 이제 여기 주제가 생기죠. 이게 지속적으로 주는 거냐, 일시적으로 주는 거냐, 주제는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일단 줄었으면 목표 달성했다. 평가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정은 줄었는데 이슈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불안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평가잖아요. 평가성 입장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슈를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종결했다가 다시 올 수 있겠구나. 다시 오면 다시 또 불안하다고 호소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안해졌을 때 다시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 불안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냐, 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괜찮습니다. 저는 양쪽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중단했다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다시 불안해졌어? 그럼 그때 다시 오면 되죠. 다시 오면 그때 그때 우리가 끝내지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 얘기를 더 다루면 이 불안을 좀 더 줄 수 있겠네요. 그럼 그 얘기를 다루는 거죠. 이게 평가성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는 이렇게 안정성, 그 다음에 방향성, 평가성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담 목표를 잘 결정을 해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안정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상적 상담 목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임상적 상담 목표는 항상 이론과 실제 통합이에요. 합쳐지는 거죠.